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운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8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FOMC가 끝나고 생각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부분 다 질문을 해주었고 이제 거기에 따른 답변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뚜렷한 가이던스를 명확하게 정해주면은 딱 좋겠는데 둥글뭉실하게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안 한다가 아니고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가이던스를 안 줘서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그 금리 이제 동결되고 나서 되고 나서 상당히 이제 뭐 상승폭을 키우다가 파월 이제 기자회견에서 다 밀어버렸죠. 거기에 비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졌습니다. 비슷하게 뭐 움직임은 나왔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 주식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상당히 강합니다. 맞죠? 이게 제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죠. 미국과 지금 동조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는 약간은 좀 별개적인 부분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나스닥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흐름도 그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또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 증시 전부 다 밀었죠. 아무래도 이제 그 비둘기적인 부분으로 나올 조금이라도 이렇게 언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기자회견에서 나와서 더군다나 이제 뭐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가이던스도 안 잡히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다 보니까 아마 시장이 좀 더 큰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까지도 엎친 데 겹친 때막 이제 불난집에 석유 들이붓는 휘발유 들이붓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두 가지를 딱 봤을 때는 확실히 비트코인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하고는 큰 연관은 없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뭐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니 적게 들어왔니 막 하면서 뭐 영향을 많이 주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요번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드러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을 때 비트코인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미국의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면 어저께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뚜렷하게 방향성을 정해서 이제 뭐 한쪽으로 이제 딱 정해진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냥 이제 둥글뭉실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락 추세, 별거 아니지만 이 하락 추세 넘어가는 걸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기고 있을 때 이렇게 매매할 종목들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종목도 보세요. 기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놈들은 이렇게 올라와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또 충분히 매매 가능한 부분이지만 일단 저는 지금부터 해갖고 약간의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한 며칠 지켜보고 확실하게 이제 길면 한 2주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3일 동안 양봉이 나오고 첫 음봉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관심 종목은 분석은 이어서 이제 오늘 잠시 쉬도록 하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상승 채널의 중요한 이제 구간을 이탈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돼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3,500만원 여기 밑에 직전 저점까지는 또 한번 빠질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보조지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약간씩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장기 추세.
장기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이 포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슬슬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만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진 신호만 나온다면 매매가 적극적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요번 주가 지나면 요 캔들은 이 주봉입니다. 요 캔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캔들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캔들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거 있죠. 상승을 알리는, 혹은 이제 바닥을 알리는 캔들 패턴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 샛별형 차트에 보시면은 샛별형 그 캔들이 보통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그 캔들로서 이렇게 많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이 요런 유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앞전에 보시면 여기 이게 샛별형 나왔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샛별형이 나오고 나서 예, 추가적인 상승 나오고, 이게 변칙형 또 그 약간의 이제 좀 변칙형인데,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요 앞전에 이 말고도 요 앞전에도 샛별형은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런 샛별형이 딱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요번에 이제 만약에 바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앞전에 있던 고점이 요 직전에 이 음봉의 고점이 5,250만원 쪽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되면은 만약에 추세선 상승의 이제 첫 스타트가 끊어진다면은 이 위로 올라와 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은 요 앞전에 여기처럼 샛별형의 그 모양이 나온다면은 그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는 다 지났고 다음 주 한 주 이제 잘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5,250만원 쪽으로 올라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샛별형의 흐름이 나오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서 바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처럼 바로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추세적인 하락이 있는 직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 라인에 오면은 되돌림 파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샛별형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림 파동이 오서 이제 눌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눌림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요 직전에 있던 저항, 이제 넘어간 저항, 요거를 지지 안착해 주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본격적인 추세를 한번 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6,500이나 5,500 이 중심 쪽으로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떤 흐름이 되냐면은,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되냐면은 지금 현재 다음 주부터 해갖고 이번 주에 해갖고 20일 쪽으로 돌파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던 거 20일하고 그 5일선이 수렴이 돼갖고 돌파해서 지지 안착해주던 요렇게 골든크로 될 때 가격적으로 지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오든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되돌림판이 나오든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흐름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한 캔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일 요 내려오고 있고 5일선 지금 넘어가고 요렇게, 그러면 주가가 있잖아요. 강하게 올라가고 5,200만원 쪽으로 올라와주면 당연히 이거 돌파를 하겠죠. 그럼 돌파 시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3일 쉬다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게 수렴이 되는 기간까지 버텨주면서 서서히 빠져갖고 여기 골든크로스 될 때 돌파에는 저항 부분을 지지 안착해주면서 이평선은 골든크로스 되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흐름, 그러면서 60일은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제 추세적으로 6,500만원과 이쪽으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음번에 그 추세를 한번 이제 새로운 추세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 기대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장기 이평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게 241선입니다. 여기 1년선이고요. 그 외에 이제 2년선도 있고 3년선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1년선을 추세선으로 보고, 지금 아직 이 1년선은 다른 이평선들처럼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는 이런 흐름으로 꺾여서 내려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와서 돌파해 준 다음에 6,500만원과 이쪽에 오면은 요거를 한번 돌파해 주는 부분이 시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장기 이평선 여기 버티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평선이 20일선하고 60일선 요래 올 것이고,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꺾여서 내려올 때 지지 안착해 주는 흐름, 그러면 6,500만원과
5550 요 자리를 지지 않게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데 장기 이평선이 버티고 있고 다른 이평선들이 요거를 이제 수렴 돌파해 주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운이 좋다면 이 상황이 왔을 때 안 깨지고 버텨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새로운 추세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올라갔을 때는 여기 6,500만원과 5,500만 요 자리에서 돌파해서 안착하든지, 아니면은 맞고 떨어졌을 때 운이 좋게 빠지는데 이 저점을 안 깨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안 깨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첫 번째 돌파해서 이 중요한 중심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흐름 말고는 나머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리스크 관리 먼저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회라는 거는 내가 그냥 무작정 그냥 사갖고 아무 때나 아무 자리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 있어갖고 기회는 내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시간적인 부분에서 하고 빨리 올라가면 상승 수익 나는 수익 날 수 있는 자리를 안다면 좋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대한 이런 부분 확인하고 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좀 더 빠지더라도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심을 딱 넘어가서 지지 안착해 주는 흐름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또 여기서도 어떻게 되면 추세가 나올 것이고, 단기적인 이렇게 수렴되는 자리 나올 것이고, 이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 나오고, 거래량 또 보일 거고,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 또 다 나오겠죠. 그거는 제가 계속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일단은 현재 이 앞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크 비중 축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일단은 비중 축소 해놨는데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비중 축소하는 거예요. 근데 안 빼지고 여기서 버티면서 다음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은 마음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언제든지 돈을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갖고는 안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현금을 먼저 확보해놨기 때문에 다시 빠진다면은 빠지는 신호가 나온다 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갖고 현금 확보를 더 해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밑에서 이제 지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면 요 밑에서 다시 받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자르라는 건,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매매 전략이 중요한 거는, 손절이란 거는 진짜 이거 더 이상의 이제 상승이 없고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냥 칼같이 손절 전체를 손절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만 이게 추세적 상승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나 손절이 똑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손절이라 하는 것은 대세 하락장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아니면 채꼭대기 만났는데 이거를 더 빠지는 거 이까지 알고 있는데 손절 안 한다, 이거는 잘못한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이까지 빠질 거 알았으면 리스크 관리 하라 이거죠. 여기서 깨지면 그 다음에 여기고 안다면, 여기 깨졌을 때 한 30% 현금화 해놓고, 요 깨질 때 또 30% 현금화 해놓고, 요 깨질 때 또 30% 현금화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도 나머지 10%는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시장에 참여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관심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아무래도 무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 잘 이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만 잘 해놨다면, 이렇게 물려 내려오더라도 어떻게 돼? 내가 갖고 있는 비중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나 되는, 혹은 만약에 20%씩 잘랐다 하더라도 60%나 되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물려갖고 이만큼 내려왔는 거랑 여기서 내려올 때마다 좀 잘라고 현금 비중을 축소해 놨는 거랑 또 다르다는 거예요. 손실이 여기서 이제 손실 여기서는 5% 10%였겠지만 여기서는 20%였겠지만 여기서는 30%였겠지만 어떻게 돼요? 이 횡보하는 과정 중에 그 종목도 또 올라오고 나고 내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만 계획만 제대로 세워놨다면은 꼭대기에서 물려갖고 60% 70%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거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만 만들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손실 봤던 것은 추세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빨리 스스로가 느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내가 장기 투자를 생각했다면 손절 이런 걸 있을 거라서 의미 없죠. 이미 처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놨을 거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제가 아까 주봉을 갖고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주봉에서 샛별형의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요번 주 이렇게 이제 십자도지 만들고 나면 다음 주에 상승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5,200만원까지 이렇게 올라와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인 샛별형의 이제 형태는 갖춰지는 거죠. 예,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파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살짝 눌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직전에 있던 이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확인하러 내려오는 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확인하러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되돌려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한번 그 본격적인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파이팅 하시고요. 어차피 항상 이제 쭉 올라가지만 않습니다. 빠질 때도 있는데 내가 이제 이 꼭대기인지 아닌지 여기 위에서는 잘 몰라요. 빠지고 나서만 보이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략대로 했다면 이게 꼭대기든 아니든 전략대로 했다면 자신은 분명히 여기서 엄청난 공부가 됐다는 거죠. 예, 그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은 요번에 이런 것들 계기 삼아서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를 또 안 겪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